네, 이시혁 기자가 전한 것처럼 영장 재집행 시점이 임박했다 이런 소식이 나오면서 여러 움직임이 나오고 있어서 오늘 이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오늘 새벽입니다.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이 전격적으로 대국민 호소문을 발표한 부분인데, 자, 윤정 기자, 이게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네, 오늘 새벽 5시 반에 좀 갑작스럽게 대국민 호소문을 발표를 했는데요. 체포영장 집행이 초읽기에 들어가면서 대통령의 방어권을 보호해줘야 한다라는 것이 이 내용의 핵심이었습니다. 윤 대통령의 현 상황을 고성낙일이다라고 밝혔는데 외딴성에 해가 기울고 있는데 도와줄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이 경찰과 공수처가 여전히 국가 원수이자 최고 헌법기관인 윤석열 대통령을 마치 남미의 마약 갱단 다루듯 몰아붙이고 있다고 주장하기도 했는데요. 이 헌법의 무죄 추정 원칙을 강조하면서 윤 대통령의 자기 방어권을 보장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정진석 비서실장은 가장 우려스러운 것에 대해서 경찰과 경호처의 충돌을 꼽았는데 이 충돌을 막을 수 있는 사람은 행정부의 수반인 최상목 권한대행뿐이라고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야당에 대한 언급도 있었는데요.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에 대한 저지 논리로서 민주당 의원들은 앞서서 전당대회 돈봉투 사건과 관련해서 1년 넘도록 소환에 불응하고 있지만 수사기관이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고 있다라는 점을 언급하면서 윤 대통령에게만 조금 가혹하다라는 취지의 호소문을 발표했습니다. 네. 자, 지난해 4월이죠.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 임명 당시에 저희가 목소리를 준비를 했습니다. 어떤 얘기 했는지 듣고서 얘기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대통령께 정치에 투신하시라고 권유를 드렸던 사람이고 윤석열 정부 출범에 나름대로 기여했던 사람입니다. 옛날에 그 삼봉 정도전 선생이 이제 국가를 경영하면서 그 백성을 짐으로 속일 수는 없고 힘으로 억누를 수는 더더욱 없다라고 얘기했습니다. 600년 전 왕조 시대에도 국민을 바라보는 그런 눈높이가 그랬습니다. 지금은 공화국 아닙니까? 오직 국민의 눈높이에서 대통령님께 객관적인 관점에서 말씀을 좀 드리려고 노력하겠습니다. 네, 이런 얘기를 정진석 실장이 임명 당시에 얘기했고 오늘 새벽에 이 같은 글을 올렸습니다. 이정훈 실장입니다. 네네. 이른 새벽에 호소문을 낸 이유 뭐라고 보십니까? 일단 날짜 때문이겠죠. 지금 언론들이 어저께부터 바로 내일이죠. 그러니까 수요일에 전격적으로 2차 집행이 이루어질 것 같다라는 보도가 이어지고 있고 그렇다면 거의 초읽기 아닙니까? 그러면 저는 시기에 대해서 일단 말씀하신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새벽 그만큼 급박했다는 얘기라는 얘기고요. 두 번째. 대국민 호소문입니다. 그러니까 국민들한테 호소문을 했다는 건 그만큼 여론을 다시 한번 모아보자라는 그런 뜻이고 그리고 이 호소문 중에 가장 제가 눈길을 끌었던 건 하나의 제안입니다. 대통령실을 주어로 해서 제3의 장소나 혹은 방문 조사도 가능한 거 아니냐 하나의 어떤 제안을 한 거잖아요. 지금 정진석 비서실장의 호소문은 중심은 이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체포영장 아니냐. 소명을 요구하는 구속영장이 아니라 단지 소환조사에 응하지 않았으므로 조사를 위한 어떤 그런 영장이라면 조사가 목적이라면 방문조사라든지 혹은 제3의 장소도 가능하다라고 하나의 어떤 퇴로 엑시트 출구를 제안을 하고요. 우리가 이렇게까지 하고 있는데 굳이 지금 만약 들이닥친다면 이것은 실제로 조사를 위한 것이 아니라 체포를 하는 그 광경을 그대로 정파적 어떤 이해 그러니까 민주당의 조기 대선에 유리한 국면으로 쓰겠다는 어떤 목적 아니냐. 그러니까 이렇게 표현했어요. 정파적 선동, 정파적 이해관계 이런 표현들이 바로 그렇게 연결이 돼서 국민들에게 또는 지지자들에게 지금 우리 이렇게 최선을 다하고 있으므로 집행에 대해서 좀 더 목소리를 좀 내달라. 그리고 실질적으로는 공수처에 지금 이러이러한 제안을 한다. 제3의 장소로 다시 협의를 하자라는 그런 좀 내용으로 보입니다. 네, 자 윤지영 기자, 이 내용 윤 대통령과 상의가 된 거라고 합니까? 어떻습니까? 네, 이 대국민
호소문이 현재까지는 윤석열 대통령과는 상의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측 윤갑근 변호사도 네. 이것과 관련해서 상의되거나 검토된 바가 없다고 말을 했는데요. 특히나 정진석 비서실장은 지금 방어권 보장을 위해서 제3의 장소 조사나 방문 조사 등의 방안을 제안을 했는데 이 부분과 관련해서 미리 상의된 게 없다라면서 부정적인 입장을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정 실장이 이런 담화문을 발표한 것에 대해서는 충돌을 피하자는 절박한 심정으로 개인적으로 의견을 낸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하기도 했는데 이 윤석열 대통령 측은 헌법재판에 집중하고 공수처 수사에는 응하지 않겠다라는 기존의 입장에서 변한 게 없다는 점을 재확인했습니다. 좀 온도차가 느껴지는 지점이고요. 네. 이 공수처 관계자는 정 비서실장의 담화를 언론을 통해서 접했고 다른 의견 전달은 없었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체포영장 집행에 대한 준비를 기존과 같이 유지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네. 자, 장윤주 위원장님, 일단은 정진석 비서실장이 나홀로 결정을 해서 낸 걸로 보이는데 이런 이유 그리고 방문 조사를 요구를 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방문 조사라든지 제3의 장소에서 수사를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대통령 측에서도 상의된 바가 없다라고 한 것이고 공수처나 또 공조본 입장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생각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일단 일반적인 수사 절차를 생각해 본다라고 한다면 수사기관이 수사 대상자에 대해서 체포영장까지 발부받고 지금 집행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사실 피의자와 수사 방식이라든지 수사 장소에 대해서 협의를 한다라는 것은 사실상 생각하기 어려운 요구입니다. 이런 이야기 자체가 나온다는 것이 수사기관으로서는 굉장히 이례적인 것이고 어찌 본다면 국민들에 비해서 특혜를 바라는 것이라고 보여질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수사 과정이나 여러 가지 상황상에서 악영향을 줄 수도 있는 이야기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정진석 비서실장으로서는 아마 지금까지 나온 바로는 대통령 측과는 협의 없이 개인적인 입장에서 입장을 낸 것 같기는 한데 결과적으로는 대통령에게 크게 도움되는 이야기들은 아닌 것 같습니다. 지금 대통령의 방어권을 보장해야 된다라는 취지에서 호소문이 나왔는데요. 네. 지금 사실상 대통령이 법에 보장된 방어권 이상으로 초법적인 방어권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지금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체포영장이 발부되었는데 이 영장 집행을 사법 절차 외에서 초법적으로 저지한다는 것 사실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이거든요. 체포영장이 나왔다라고 한다면 일단 이 영장의 집행에 응하고 그 이후에 체포 적부심이라든지 이런 사법적인 절차에 따라서 시스템 안에서 불복하는 것 그것이 법치주의에 맞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자, 여기에 대해서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가 얘기를 한 부분이 있습니다. 조금 전의 얘기입니다. 한번 듣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내란 속의 윤석열 체포가 늦어지면서 민생 경제가 위기로 치닫고 헌정 질서와 민주주의가 무너지고 있습니다. 심지어 윤석열은 경호처 간부와 오찬 자리에서 자신의 체포를 막기 위해 총이 안 되면 칼이라도 쓰라고 지시했다고 합니다. 무슨 남미 마약갱 두목입니까? 법 집행을 막기 위해 총칼 쓰라고 지시한다는 게 경호처 경호관들은 상관에 위법한 지시를 따르지 않을 권리가 있습니다. 부당한 지시를 내린 상관이 경호관 여러분들을 지켜줄 수 없습니다. 네, 민주당 측 반응은 이랬고요. 자, 호소문 내용을 잠깐 보면은 외딴성에 해가 기울고 있다. 도와줄 사람 보이지 않는다. 국민이 뜻을 모아달라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종훈 실장님 일단은 대국민 호소문이지만 지지자들에게 결집을 호소한 듯한 이런 뉘앙스도 풍깁니다. 그렇지요. 이 시가 왕유의 시입니다. 그 당나라 때 그 왕유 시인데 상당히 비극적인 어떤 상황을 암시하거든요. 즉 몰락해 가는 군주, 그 성안에서 완전히 고립돼서 누구의 도움도 받지 못하는 상황, 그 처지를 지금 시에 담은 거예요. 네. 그러니까 사실상 굉장히 비참한 상황이라고 할 수가 있죠. 이런 고속나길의 어떤 유래를 만약에 정진석 비서실장이 그대로 비유에 쓴다면 이렇게까지 정말 고립돼 있는데 필요한 건 정말 그 국민들의 응원 또는 지지자들의 결집이 아니겠느냐라고 해석 가능한 부분입니다. 지금 저도 이 한남대교를 지나오면서 봤는데 오늘은 조금 많이 사람들이 없어요. 비가 간밤에 내려서 그렇지만 그래도 연인원 수천 명이 계속 24시간 저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만약에 진짜 2차 집행이 1,000명이 들이닥치는 어떤 상황이 온다면 저 자리를 계속 지켰던 사람들은 사실 굉장히 격앙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그런 어떤 처지를 또 빗대서 국민들의 또는 지지자들에게 고성낙인이라는 말로 갖는 어떤 울림을 좀 전달하려고 네. 했던 것 같습니다. 네. 어쨌든 지지자들의 결집을 호소한 듯한 호소문인데 여기 대해서 어제 경찰청장 직무대행이 체포 집행을 좀 막는다면은 다 체포할 수 있다. 현행범 체포할 수 있다. 이런 취지의 얘기를 했습니다. 한번 듣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스스로 백골단을 자처하는 단체가 영장 집행을 방해하면 현행범입니까 아닙니까? 현행범이 맞습니다. 현행범을 경찰이 눈앞에서 목도하면 발견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뭐 공무집행방해로 처벌할 수 있겠습니다. 당연히 그래야죠. 영장 집행을 할 때 이분들이 다시 가서 체포 저지 행동을 한다면 이 역시 현행범이죠. 체포 저지를 적극적으로 한다면 현행범이 될 수 있습니다. 네. 말 조심하세요. 뭘 말 조심합니까? 법에 있는 그대로입니다. 2차에서 협조를 하면 정상 참작될 여지가 있지 않습니까? 뭐 형법에는 여러 가지 뭐 감경이나 뭐 감면 사유도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국수본에서 적정하게 판단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국수본이 수도권 지역 지방경찰청에 인력 파견을 요청하면서 경호처와 경찰 및 한남동 시위까지 유혈 사태 가능성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이호영 경찰청장 직무대리는 영장 집행을 방해하면 국민과 국회의원까지 현행범으로 체포할 수 있다고 으름장을 놓았습니다. 즉 불법 수사를 공권력으로 밀어붙이겠다는 것입니다. 만에 하나 유혈 충돌이 발생한다면 처음부터 불법 수사를 진행해온 공수처와 국수본의 책임이라는 것을 명백하게 밝혀두겠습니다. 네, 장인주 부위원장님. 일단은 현행범으로 막아서면 체포할 수 있다. 또 불법이다라고 얘기를 하네요. 뭐가 맞는 겁니까? 당연히 원칙적으로 봤을 때는 지금 판사가 발부한 영장이 있는 겁니다. 이 영장에 대해서 대통령 측에서 이의 신청했지만 기각된 바 있고요. 그 이후에 영장 기한이 지난 후에 다시 영장을 청구해서 재발부까지 받은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이 영장에 대해서 불법이다라고 주장할 수는 있겠지만 결국 이것이 합법인지 불법인지 여부는 법원이 판단하는 겁니다. 그게 법치주의일 텐데요. 당연히 지금으로서는 법관이 발부한 정당한 영장이 있는 것이고 이 영장 집행을 저지한다라고 한다면 이것이야말로 공무집행 방해 혐의에 해당된다고 볼 것입니다. 따라서 경찰에서도 계속해서 이 영장 집행을 저지한다라고 한다면 국회의원이라고 할지라도 현행범인이기 때문에 체포가 가능하다라는 입장을 내는 것이고요. 이 입장 자체는 법에 따라서 법의 해석에서 봤을 때는 저는 틀린 것이 전혀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지금 대통령 측에서 계속해서 이것이 공수처의 수사가 불법이다, 영장이 불법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지금은 더 이상 받아들여질 수 없는 주장을 계속 펼치고 있는 것으로 봐야 될 것 같고요. 일단은 법관이 발부한 영장이 나왔다라고 한다면 이 영장에 순응하고 그 이후에 사법 절차 내에서 다투는 불복하는 그런 시스템을 활용하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자, 어쨌든 정진석 비서실장이 호소문에서 내일이 디데이다라고 언급을 한 부분이 있어서 체포영장 2차 집행이 일단 임박했다라는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 자, 윤주원 기자, 일단 공수처와 경찰 현재 어떤 분위기입니까? 네, 일단 지금까지 파악되는 것으로는 내일 집행이 유력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2박 3일 장기전을 통해서 이번 주 중에 체포영장 집행을 마무리하겠다라는 2박 3일로 가겠다. 네, 그 안이 유력하게 검토되는 것으로 전해지는데 네. 다만 지금 집행 일정이 사전에 많이 유출이 된 상황이기 때문에 보도가 많이 됐습니다. 네, 여기에 대해서 집행 계획을 전면 재검토할 수 있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어서요. 당장 내일 집행이 이뤄질 것이다라고 누구도 확언할 수는 없는 상황으로 보여집니다. 네. 영장 집행에 앞서서 이제 공수처는 그제 밤에 국방부와 또 경호처에 협조 공문을 발송을 한 상태인데요. 국방부와 경호처에는 이 영장 집행을 방해할 경우에 특수 공무 집행 방해 등 형사처벌을 받을 수가 있고 또 인적 물적 손해가 발생하면 이 손해배상 청구 등 민사 책임을 질 수도 있다라고 밝혔고 네. 경호처에는 여기에 더해서 지금 공무원들이기 때문에 공무원 자격 상실과 재임용 제한 그리고 공무원 연금 수령 제한 등 불이익이 따를 수 있다고 밝힌 상황입니다.
다만 경호처 직원의 경우에는 영장 집행을 막으라는 명령 불이익에 따라서 발생하는 피해는 없을 거다라고 밝힘으로써 좀 강온 전략을 동시에 구사를 한 건데 이걸 통해서 경호처 내부의 결속력을 떨어뜨리려고 하는 것으로 보여지고요. 특히 지금 민형사상 책임을 물을 것이다라는 부분 때문에 이 경호처의 결속이 좀 많이 약해질 수 있는 상황인데 여기에 대해서는 오늘 윤석열 대통령 측의 석동현 변호사가 아침에 입장문을 통해서 형사 입건이 되거나 손해배상을 소송을 당하게 되는 경우에는 본인을 비롯해서 변호사들과 시민단체가 무료 변론 지원에 나서겠다라고 이런 약속을 하기도 했습니다. 서로 뭐 회유책을 펼치는 것 같다 이런 좀 인식이 좀 느껴지는데 일단은 정진석 실장이 얘기한 것처럼 뭐 내일이 디데이다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오면서 어떤 분위기인지 좀 궁금해지는 대목이고 또 경찰과 공수처, 경호처 또 3자가 회동을 했다 이런 내용도 지금 아침에 전해지고 있는데 어떤 내용이 지금 나왔습니까? 네, 지금 공조본이 오늘 오전 8시쯤에 이 경찰, 공수처 그리고 경호처 관계자들이 만나서 영장 집행 관련돼서 협의를 진행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보도가 많이 나왔기 때문에 지금 다시 전면 재검토한다 이렇게 봐야 될까요? 전면 재검토를 한다는 차원이라기보다는 네. 지금 현재 이 경호처에서는 일단 막아서겠다라는 입장이고요. 경찰은 1000명 정도가 투입되는 계획을 세우고 있기 때문에 양측이 정말로 강대강으로 부딪힐 경우에는 유혈 사태 우려도 굉장히 큰 상황입니다. 그렇죠. 이런 상황에서 좀 평화적으로 영장 집행을 하기 위해서 여기에 협조해달라라는 취지에서 이 공조본이 어제 저녁에 이제 경호처에 공문을 보낸 것으로 보이고요. 여기에 대해서 응답이 오면서 오늘 아침에 회의가 진행된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아침 8시부터 회의는 1시간이 좀 넘는 시간 진행이 됐는데 다만 회의를 통해서 이 영장 집행과 관련해서 어떤 합의점을 이뤄내지는 못한 것으로 보여지는 게요. 이 공조본은 경호처의 안전하고 평화적인 영장 집행을 위한 협조를 요청을 했지만 경호처에 대한 답변을 기다리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럼 경호처에서 아직 완전한 답변은 얻지는 못하고 지금 서로 이견만 확인한 상태로 헤어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렇군요. 일단 내일 집행이 이뤄질지 관심이고 이종호 실장님 일단 보면은 경찰 쪽에서 보면은 회유와 뭐 압박 동시에 쓰는 양면 전략을 쓰는 것으로 윤정 기자 얘기 들어보면 그런 것 같은데 경호처 내부가 좀 분열 양상도 보인다 이런 얘기도 나옵니다. 그렇죠. 이 전쟁에 자꾸 비유해서 좀 죄송스럽지만 공성전이라는 원리가 그렇습니다. 공성전. 그러니까 성을 쌓아서 수비를 하는 쪽과 성을 무너뜨려야 하는 측에서 대치가 있을 때 첫 번째 하는 것이 사기를 떨어뜨리는 겁니다. 양쪽 다 마찬가지지만 일단 여론전이 굉장히 난무했어요. 제가 보기에 공수처가 뭐 하루에도 몇 번씩 입장을 밝히고 또 경호처의 어떤 일반 직원들에게 여러 가지 회유책을 쓰는 건 명분, 그러니까 명분이 없다. 당신들이 대통령을 지키는 건 굉장히 명분이 없으므로 지금 당신들은 우리가 들어갈 때 저항을 하지 말아야 된다라는 그런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뭐 전단지 같은 걸 뭐 날리거나 하는 거와 똑같은 어떤 효과를 지금 노리고 있는 것이고요. 명분이 없는 어떤 그런 그 저항이 이라고 인지가 될 때는 사기가 떨어지지 않겠습니까? 당연히 그렇게 지금 가는 것이고 그런데 저는 여기서 언론에 일부만 보도됐지만 잘 알려지지 않은 측면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공조본 내지는 지금 경찰들의 지금 명분도 사실 굉장히 많이 좀 부글거린다. 그 안에서도 부글거린다는 거예요. 이를테면 광수단의 대원들이 그때 소집이 됐을 때 대장들에게 대원들이 굉장히 불평 섞인 어떤 목소리를 냈다고 합니다. 뭐냐 하면 그분들은 사실상 1000명 가까이 된다고 하지만 마약 수사를 한다거나 뭐 조폭 수사를 한다거나 매일 예를 들어서 잠복 수사를 한다거나 이런 사람들이 갑자기 자신이 지금 범인을 잡기 위해서 했던 것들을 모두 다 그만두고 다 한남동으로 차출이 된다는 것. 그런데 이것이 자기들이 봤을 때 물론 명분 뭐 이게 없다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양쪽 정치인들의 어떤 싸움에 우리가 휘말리는 거 아니냐라는 거. 우리가 왜 이걸 당장 그만두고 전부 다 뛰어들어야 되느냐라는 불만 섞인 목소리. 두 번째는 이것이 지금 공수처가 하는 것을 우리가 왜 뒤치다거리를 하느냐. 공수처가 어차피 하는 건데 공수처가 영장 집행을 해야 되는 건데 광수대의 마약 수사에 몇십 년을 뭐 투여했던 사람들이 굳이 우리가 예를 들어서 우리가 빛을 내는 거면 하겠다.
경찰이 직접 집행을 하고 경찰이 수사를 하고 경찰이 기소를 이제 검찰에 넘기는 거면 기꺼이 하겠는데 공수처가 지금 집행하는 것에 우리까지 끼어들어서 우리는 그냥 어떤 뭐 이 말처럼 부리먹는 거 아니냐라는 일부의 목소리가 나오기 때문에 처음에는 1000명이라고 했다가 지금은 500명 정도로 줄어든 게 그런 어떤 목소리 때문이다라는 의견도 있습니다. 네, 어쨌든 치열한 여론전에 나섰다 뭐 이런 말씀도 해주셨는데, 자 장윤주 부위원장님, 일단은 윤 대통령 측도 굉장히 여론전에 나섰다고 봐야 할지 모르겠는데 어제만 6번의 입장문을 냈습니다. 그렇죠. 아무래도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도 여론, 그러니까 특히나 본인을 지지해주는 지지자들에게 좀 독려도 하고 또 결집도 요청하는 그런 여론전 펼치고 있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상 윤석열 대통령 측이 명분 싸움에서는 밀리고 있기 때문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왜냐하면 계속 강조해드리지만 사실 이 체포영장이 법관에 의해서 발부가 된 영장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적법하다라고 보는 것이 대부분의 견해입니다. 그럼에도 대통령 측에서는 이 영장이 불법이다라는 주장을 계속 이어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경호처 내부에서도 내부 동요가 상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당연히 경호처 입장에서는 이제 이 영장 자체가 발부가 되어 있는 상태인데 영장을 저지하는 것, 이것 자체가 불법 행위가 아니겠느냐, 이렇게 명분이 흔들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그런 상황에서 상관에 위법한 명령이 있다라고 한다면 이것을 거부해야 된다라는 것이 지금 계속 나오고 있는 판례의 입장이기 때문에 이 명령에 대해서 본인들이 어디까지 이 명령을 따라야 될지에 대한 또 상당히 심리적인 압박이 있을 거라고 보입니다. 개인적으로 봤을 때도 당연히 특수공무집행 혐의로 입건이 된다라고 한다면 공무원 신분 자체도 지금 유지할 수 있을 시가 불투명해지는 것이고 또 최악의 경우에는 연금까지 박탈될 수 있는 상황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들을 고려한다라고 한다면 명분적인 면에서도 많이 흔들릴 것 같고 또 개인적으로도 그런 형사상, 민사상 불이익을 생각해 본다라고 한다면 경호처 내부의 동요는 지금 상당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네, 하나 더 여쭤보겠습니다. 일단 윤 대통령 입장 중에 체포영장 집행할 때 경찰은 얼굴을 공개하고 신분증도 제시하라 이런 요구가 있었지 않습니까? 네. 이런 거는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 겁니까? 아마 대통령 측에서는 또 영장을 집행하려고 하는 경찰 수사관들에게 또 압박을 하겠다라는 이런 모양새로 보이기는 네. 합니다. 그렇다면 마찬가지로 경호처에서도 영장 집행을 저지하는 경호관들이 얼굴을 공개하고 마찬가지로 공무원증을 폐용해야 되는 것 아니냐라는 이야기가 바로 나올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지금으로서는 영장을 법관이 발부해서 이 영장을 들고 가는, 그러니까 공무를 집행하러 가는 수사관들을 막을 수 있는 법적인 저는 근거나 명분은 없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더 이상 여론전을 할 것이 아니라 법치주의에 맞게 법적 시스템에 맞는 불복 절차에 나서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아쉬움이 듭니다. 네. 자, 경찰 상황 한 번 더 볼 텐데 일단은 경찰 측에서는 영장 집행에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아까 얘기했습니다만 장기전에 돌입할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자, 윤주영 기자, 방한용품은 물론이고 뭐 기저귀까지 준비했다 경찰에서 이런 얘기 나오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유혈 사태만은 막아야 되기 때문에 경찰 공조부는 최대한 신중하게 영장을 집행하겠다 이런 입장입니다. 경호처의 대응이 만약에 격해진다면 좀 기다렸다가 다시 진입하고 하는 방식으로 지금 체포영장을 집행하겠다라는 방침인 걸로 전해지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 집행 최일선에 설 수사관들에게 유의사항과 준비물 등이 전달이 됐는데 네. 뭐 일단 수갑, 산단봉, 형사조끼 이런 것을 챙길 것을 주문했다고 하는데 이건 아무래도 경호처 직원들을 현행범으로 체포를 할 수 있다라는 네.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여지고 말씀하신 것처럼 방한용품 그리고 기저귀, 뭐 휴대전화 보조 배터리, 손전등 등이 이 준비물에 포함이 됐는데 화장실도 갈 시간이 없다. 네, 가다 그렇습니다. 돌아갈 수 있다. 장기전과 그리고 야간에도 집행이 계속 이어질 수 있는 상황을 지금 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오늘은 수도권의 광역수사단 책임자들이 세 번째 작전회의를 지금 진행하기도 했습니다. 그렇군요. 자, 이종훈 실장님, 일단 윤 대통령 관저를 좀 보면은 뭐 여러 언론사에서 뭐 사진도 찍기도 하고 영상도 찍고서 좀 실시간으로 보여주고 있는데 자, 소총으로 중무장한 걸로 보이는 경호 인력들이 좀 포착되기도 해서 아까 말씀드렸던 뭐 유혈 사태 우려가 나오긴 하는데 체포 시도 만반의 준비를 또 경호처에서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두 가지 다 저는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하나는 뭐냐면 우리가 관저에 이렇게까지 관저에서 어떤 경비를 어떻게 쓰고 하는 거를 볼 수가 있었나요? 지금까지
없었어요. 관저는 늘 대테러의 방지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테러팀이 언제나 경비도 쓰고 거기에는 안전을 위해서 도감청 시설이 혹시나 있을까봐 매일같이 순시를 하는 어떤 차량도 있고요. 자, 잠시만요. 헌재에서 헌법재판소에서 지금 현재 브리핑 이어지고 있는데 잠시 듣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중에 죄송합니다. 신청을 하였습니다. 재판관 회의가 소집되어 이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자, 자세한 내용은 들어오는 대로 저희가 한번 얘기하도록 하겠고요. 이종훈 실장님 마저 말씀하시죠. 네, 두 가지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하나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기존의 어떤 그런 그 대테러라든지 하는 방지하기 위해서 사실은 뭐 화기를 언제나 소지하고 순시를 하는 경우, 왜냐하면 이게 우리는 그 전에 어떻게 경비를 서는지를 알 수가 없었잖아요. 근데 이제 지금은 타이밍이 그 앞에 이제 재집행을 위해서 경찰들이 대치하고 있으니까 이 소총을 맨 그런 그 인력들이 과시용이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지만 대테러 팀은 언제나 거기 상주하면서 네. 이런 어떤 경비를 선다고 합니다. 그래서 일상적인 어떤 일 수도 있고, 그런데 지금 굳이 지금의 어떤 대치 상태에서 더군다나 지금 카메라가 지금 찍고 있다는 거를 다 의식할 수밖에 없어요. 다 노출이 되잖아요. 더군다나 동영상까지 막 찍힙니다. 그러면 이 찍히는 걸 알고 있을 텐데도 자동 화기를 저렇게 지참하거나 화기가 있는 것으로 보이는 그런 가방을 들고 있다는 건 이것도 여론전이죠. 그러니까 경찰들에게 우리는 결상전할 수 있다. 그리고 무기까지 소지할 수 있다. 그런 유혈 사태도 날 수 있다라는 것을 일부러 또 보여줌으로써 실제로 그것을 행하지 않더라도 거기에 대한 어떤 이게 우리가 쉽게 생각할 수는 없구나라고 협상을 해야 되겠구나라는 그런 유도의 의미도 저는 내포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자, 경호처 얘기를 해볼 텐데 경찰이 회유와 압박 작전을 쓰면서 경호처가 좀 점점 동요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지금 요 며칠 사이에 계속 나오고 있는데, 자, 윤지원 기자, 일단은 경호처 내부적으로 보면은 김성훈 경호차장, 강경파라고 불리죠. 경호차장에 대한 불신이 크다. 뭐 직원들이 김 차장의 지시를 따르지 않을 수도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온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저희 MBN 취재 결과 이 경호처 내부적으로는 김성훈 경호처 차장에 대한 지금 불만이 굉장히 큰 상황으로 전해집니다. 특히 김 차장 주재로 그제 경호처 간부급 회의가 열렸는데 여기에서 일부 간부들이 김 차장에게 항의하면서 반발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고 합니다. 경호처가 굉장히 상명하복의 조직이라는 걸 생각하면 그렇죠. 굉장히 이례적인 상황이라고 볼 수도 있는데 체포영장 집행 과정에서 물리적 충돌이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점을 설명을 했지만 여기에 대해서 일단 그 김 차장은 불상사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겠다라면서 간부들을 달랜 것으로 전해지는데요. 동그라미 원 안의 모습이 김 차장 모습인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저희 취재에 따르면 일단 내부적으로는 김 차장을 믿을 수 없다라는 분위기가 팽배한 것으로 전해지고, 특히 앞서 이 경호처 내부 게시판에 체포영장에 협조해야 된다 이런 글이 올라와서 파장이 일기도 했는데 네. 경호처 직원들이 2차 체포영장에 있어서는 적극적으로 영장 집행 저지에 나서지 않을 수도 있는 상황이다라는 얘기가 나오기도 합니다. 이 민주당에서는 경호처의 한 간부가 김 차장의 사퇴를 요구해서 대기 발령 조치가 내려졌다 이런 주장을 하기도 했는데요. 관련 발언 들어보시죠. 수 있는 거죠. 지금 경호처 내부는 혼란 그리고 분열 이렇게 정리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요? 어찌됐든 간에 김성훈 경호차장, 이광우 경호본부장 등 이 김건희 라인들이 주도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지금 현재 경호처는. 하지만 어제 과장, 부장, 과부장 회의라고 하는데요. 과부장 회의에서 현 사태가 문제가 있다. 경호차장은 물러나라, 사퇴해라 라는 요구가 공식적으로 나왔다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 이야기를 한 간부가 대기 발령을 받은 그런 상황입니다. 네, 경호처는 해당 간부가 대기 발령이 된 건 맞지만 대기 발령의 사유가 다르다고 밝혔는데요. 대기 발령이 된 이유는 정보 유출이 발각됐기 때문이라고 밝혔습니다. 해당 간부가 최근에 한 호텔에서 국수본 관계자 2명을 만나서 이 군사 주요 시설물의 위치 등
내부 정보를 전달한 사실이 확인됐다고 공지했는데요. 경호처는 대통령 경호 안전대책에 치명적인 위험을 초래했기 때문에 반드시 법적 조치를 통해서 책임을 묻겠다고 밝힌 상황입니다. 네, 이종훈 실장님 일단 네. 정보 유출 관련해서 대기 발령을 했다 하는 부분 굉장히 좀 영장 집행 앞둔 시점 그리고 관저 뭐 내부 시설까지 알려졌다는 부분은 문제가 있어 보이십니까? 어떠십니까? 일단 이 간부와 만났다는 경찰 관계자가 특정됐어요. 이름도 특정됐고 네. 물론 보도는 안 됐습니다. 특정됐고 직위도 특정됐습니다. 수사 심의관이라고 하고 두 사람이고 이게 특정이 됐다는 건 어느 정도는 사실일 가능성이 높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이 A 간부라는 사람이 그 전에 항의를 한 것은 항의한 것도 별도로 판단을 해야 되지만 지금 이 상황에서 어떤 일이 있어도 어쨌든 충성 그러니까 경호처 훈이 하나된 충성, 그다음에 영원한 명예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충성은 굉장히 핵심 가치라고 지금 교육을 받았던 사람들인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내부에서 어떤 항의를 하는 차원을 넘어서 지금 당장 상대라고 할 수 있는 공조본의 관계자에게 기밀, 그러니까 기밀이라는 것도 어떤 관저의 어떤 설계라든지 또는 어디에 어떤 인력이 배치됐다든지 이런 것들을 알려준다는 것은 앞에 부분, 그러니까 항의 자체가 정당하느냐까지도 의심해 볼 수 있는 그런 대목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자 장윤주 부위원장님 일단은 내일로 영장 집행, 2차 집행 유력해 보이는 상황에서 경호처가 뭔가 술렁이고 있다, 흔들리고 있다, 동요하고 있다 이럴 걸로 보이는데 그렇다면 내일 영장 집행 때 경호처 직원들이 막지 않을 수도 있다 이럴 가능성도 있습니까? 경호처 직원들, 그러니까 경호관들이 불법한 명령에는 복종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점을 당연히 이제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불법한 명령에 그것을 따랐다가는 본인들도 함께 특수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입건될 수 있고 처벌될 수 있다라는 것도 이제는 너무나 잘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상관의 위법한 지시, 그러니까 적법하게 발부된 영장을 저지하라라는 이런 명분 없는 부당한 명령이 있게 된다라고 한다면 경호처 직원들로서도 아마 스스로 판단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것이 적법한 길인지 그리고 적법한 방향으로 가는 것인지를 개별적으로 판단할 능력들이 다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만약에 뭐 내일이라도 영장 집행이 들어간다라고 한다면 일부 상관들의 그런 부당한 명령, 그러니까 집행을 저지하라라는 명령에도 불구하고 이 명령을 따르지 않을 경호관들도 저는 상당히 많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네. 자, 이런 가운데 민주당 윤건영 의원이 연일 제보를 하고 있는데 이런 제보도 했습니다. 김성훈 차장, 강경파로 불리는 김성훈 차장 이런 일이 있었다. 그리고 경호처 직원들이 또 이런 일도 있었다라는 제보를 어제 공개를 했는데 어떤 내용인지 한번 듣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이분이 본격적으로 윤석열 대통령 내외에 눈에 들었던 거는 2023년 8월에 있었던 부친상이 계기였다고 해요. 아, 그래요? 예. 예. 부친상 당시에 장례 업무를 김성훈 차장이 도맡아서 했답니다. 소위 말해서 묘자리도 알아보고 뭐 장례 업무들을 경호처의 김성훈 차장이 맡았다라고 해요. 김건희 여사하고도 무슨 또 인연이 있는 뭐가 있습니까? 부속실 환심을 사기 위해서 관저에서 키우는 반려견들 네. 옷을 경호관들이 구입하게 했다는 거예요. 또 다른 것도 있는데 윤석열 씨 내외가 휴가 기간 때 네. 경호처 직원들을 무리하게 동원했다라는 제보도 있습니다. 노래방 기계를 설치한다거나 네. 폭죽놀이를 하는데 폭죽을 사오라고 시킨다거나 가장 제가 좀 충격적이었던 건 생일 같은 날에 직원들을 일종의 장기자랑을 시킨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자, 윤정 기자, 이런 제보 내용이 사실이라고 하면 좀 문제가 될 것 같긴 한데 대통령부 반려견 옷을 사게 했다. 생일에 장기자랑을 경호처 직원들에 시켰다. 이런 내용입니다. 네, 윤건영 의원이 경호처 직원들의 제보를 받았다고 지금 주장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네. 윤건영 의원은 김상훈 차장이 윤 대통령 내외에 눈에 처음 든 것은 지난 2023년 8월 윤 대통령의 부친상 때였다고 밝혔고요. 이 윤 의원의 주장에 따르면
이 김 차장이 김건희 여사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이 경호처 직원들에게 윤 대통령 내외의 반려견에 옷을 구입하게 하고 심지어는 반려견 옷에 관계기관의 마크까지 새겨서 선물하기도 했다. 이런 제보가 있다고 전했습니다. 또 대통령 내외 휴가 기간에는 경호처 직원들을 동원하고 또 기념일 등에서 일종의 장기자랑을 시키기도 했다고 밝혔는데요. 이 같은 주장에 대해서 일단 경호처는 별도의 입장은 없다라고 밝힌 상황입니다. 이 김 차장은 과거에도 대통령을 향해서 강한 충성심을 내비치기도 했는데 이 발언 들어보고 오시겠습니다. 제가 대통령을 7분을 모시고 있습니다. 제가 대통령님을 평가할 수 있는 위치는 아니지만 제가 본 윤석열 대통령님은 누구보다 솔직하시고 진솔되시고 진심이십니다. 자, 이런 내용들이 있었는데 이종훈 실장님, 민주당에서 카톡 검열 얘기도 하고 가짜뉴스를 생산하면은 처벌하겠다 이런 얘기도 있는데 이거 윤건영 의원 말은 어디까지 좀 신빙성이 있을지 굉장히 충격적이거든요. 글쎄요, 윤건영 의원이 지금 한 발언들이 지금의 어떤 대치 국면의 본질일까요? 저는 이 발언들을 들으면서 뭐가 떠오르냐면, 그러니까 지난 8년 전에 박근혜 전 대통령과 관련된 국정농단 사건에 상당히 많은 또 그런 제보들로 채워지는 그런 이 기사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청와대 내에서 국반을 벌였다느니 오방색이 어떻고 저떻고. 그런데 지금 돌아보면 그때 굉장히 선전적인, 그러니까 선동적인 그런 선정적인 그런 그런 기사. 가십거리 기사들만 난무했지 사실로 확인된 건 거의 없었어요. 당시에 다 분노를 하고 그냥 넘어갔습니다. 이 부분도 사실은 이것을 증명할 수 있는 어떠한 길도 없어요. 그리고 언론들은 아마도 굉장히 선정적인 어떤 내용들이기 때문에 다 받아서 퍼나를 겁니다. 하지만 이것이 본질이겠느냐, 이런 어떤 제보가 과연 이 시점에서 전부 다 쏟아져 나오는 제보가 과연 맞을까?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경호처 직원들이야말로, 공채 출신들이야말로 처음부터 비밀 서약을 굉장히 준수를 요구받고, 신원조회도 요구받고,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충성, 그러니까 미션이 뭐냐면 대통령과 국가 주요 요직 인사들에 대한 절대 안전 보장, 이렇게 해서 교육을 아예 따로 받습니다. 경호처 안전 교육단이 따로 있어갖고 거기서 물론 그런 경호에 대한 교육도 받지만 이런 정훈이랄지 이런 교육도 엄청나게 받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경호처 내에서 벌어진 일들이 바깥으로 나온 적은 거의 없어요. 그런데 이렇게 시시콜콜이 모든 어떤 상황들이 다 민주당 의원들의 제보가 된다. 저는 물론 여기에 사실이 전혀 아니다라고 말할 제 근거도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걸러들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네, 하나 더 있습니다. 윤건영 의원은 윤 대통령이 경호관들에게 무기 사용을 지시했다. 이런 제보 내용도 전하긴 했는데요. 어떤 내용인지 한번 듣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확인한 또 다른 제보에 따르면 윤석열 씨는 나를 체포하려고 접근하는 경찰들에게 총은 안 되더라도 칼이라도 휴대해서 무조건 막으라는 지시를 했다는 것입니다. 윤건영 같은 사람이 그냥 아니면 말고 식으로 내뱉는 가짜 뉴스도 아니고 그건 하나의 날조이죠. 대통령을 씨라고 부르는 사람에게 그 씨도 저는 붙이기 아깝습니다. 네, 장윤주 부위원장님. 네. 가짜 뉴스입니까? 진짜 뉴스입니까? 분간이 안 됩니다. 그렇죠. 일단 윤건영 의원이 지금 많은 제보를 받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앞서 나왔던 경호관 직원들을 장기자랑을 시켰다느니 이런 이야기들, 이런 제보들은 사실상 지금 논란의 본질적인 측면은 아닐 것이다라는 점에 동의합니다. 물론 이제 팩트 체크는 좀 더 되어야겠지만, 그런데 중요한 것은 만약에 대통령이 경호처 직원들에게 무기 사용을 지시했다라고 한다면, 이것이 물론 사실이라고 한다면 사실상 전혀 다른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물론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는 전혀 그런
그런 사실이 없다, 가짜 뉴스다라고 일축하고 있기는 하지만 만약에 이 부분이 사실로 확인된다라고 한다면 사실상 대통령이 지금 직무가 정지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시를 내릴 그런 권한도 없는 상황이고, 그리고 이 지시 자체가 너무나 불법성이 명백한 지시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논란이 될 수밖에 없는 부분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윤건영 의원 측에서도 관련된 제보를 받고 계속해서 이 부분을 기자회견이나 뭐 어떤 보도를 통해서 공지를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윤석열 대통령은 아니라고 부인을 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 더 명확한 또 진상 조사가 필요해 보이고, 이 부분이 사실인지 아닌지의 여부에 대해서는 분명한 확인이 좀 필요해 보입니다. 네, 분명 확인이 필요할 것 같고요.